안녕하세요. 천국의 배우와 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별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환승 이별이냐, 일반 이별이냐, 리바운드가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각도에 있어서 이별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방식으로 이별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별을 예측한 이별, 하나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통수 때려 맞듯이 갑자기 다가오는 이별통, 이 두 가지 한번 이 맥락을 보겠습니다. 이별이 이미 예감된 그러한 상황이란 건 이런 것이죠. 한 달 전부터 나의 X와 나와의 관계가 좀 식어가고 연애 다이나믹이 좀 죽어가는 걸 느낀다. 예를 들면 카톡을 보내도 리턴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인터벌이 굉장히 길다. 익십을 자꾸 당한다. 데이트 약속을 하면 자꾸 취소가 된다. 잠자리를 거부한다. 이런 것들이죠. 뭔가 아무리 통찰력이 둔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의 다이나믹이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별을 좀 예감하고 냉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재회의 확률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즉 이별 당시에, 이별이 발생하는 시기에 여러분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각오를 하냐에 따라서 재회의 확률은 크게 나눠지고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급한 수준의 고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발생했을 때 나름의 통찰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걸 예측하고 여러분이 매우 성숙하고 노련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하우와 팁은 제가 죄송하지만 상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이별은 독특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 나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별의 어떤 스탠스, 이별이 좀 예감되는 그러한 것. 예를 들면 나에 대한 X의 애정도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궁핍한 어떤 연애 다이나믹. 이런 식으로 이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들어낸 예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결혼 약속을 했다. 결혼 반지도 맞췄다. 근데 오늘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별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어떤 디테일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얘기한 것 같이 환승인 경우에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별을 당했으면 이건 무조건 환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승인 경우에는 그런 기조로 이별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당했고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이별이 환승인지 아닌지를 혹시 알고 싶다면 약간의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버린 X가 나와 만나기 전에 그 전 남자, 그 전 여자, 즉 그들의 X, 그들의 전 남친이나 전 여친과의 이별이 어땠는지를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들의 리바운드였다, 여러분이 그들의 환승이었다면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디테일의 수를, 이 대수의 법칙을 좀 더 이게 협소시켜갖고 좀 더 통계의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봐야 하냐? 나의 연애가 단기 연애였고 그들과의 연애도 단기였고 그렇더라면 그리고 상대 X가 계속 단기 연애를 하면서 리바운드나 환승을 계속 만들어가는 스탠스라면 상당히 농후하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 역시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떠한 통계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 그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디테일적인 것은 또 어떤 식으로 이별을 했고 또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연애를 진행해왔고 어떤 식으로 이별을 했는지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고 이런 디테일적인 것은 자세하게 저와 얘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승이 될 수 있냐?
나의 이별이 환승이었는지 알 수 있는 뭐 간단한 팁을 일단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환승이냐 리바운드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보이지만 그건 당연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봐서는 환승이더라도 리바운드이더라도 재회 확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나와의 이별이 나는 환승이 아니고 리바운드가 없다. 그리고 나는 리바운드가 있다.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재회에 있어서. 오히려 리바운드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재회가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승과 리바운드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환승이 리바운드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조이겠죠.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리바운드가 순수한 100%의 리바운드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대개 환승과 리바운드가 섞여 있는 그러한 기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별, 특히 젊으신 분들, 20, 30대에 상당히 성적으로 매력이 있으신 우리 이 구독자님들의 이별에는 이 리바운드란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리바운드란 현상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러한 불행은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위험한 부정적인 소식을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현실을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냐? 일단 내가 평범한 이별을 당했던, 내가 환승을 당했던, 또 상대가 리바운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기조로 어떠한 태도로 일관하냐가 진짜 중요하다. 어떠한 디테일적인 행동 강령보다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굉장히 충격받고 굉장히 분노하고 그러한 마음에 상대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연락을 아주 급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파우팅을 한다든지 불만을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매달린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을 자제하는 것이 역시 가장 현명하고 제외를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유니버설한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